그나마 저요? 음, 제가 한창 애니메이션 많이 볼 때는 주로 로봇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죠. 에반게리온은 그게 언제 건데? 그게 1900년도 건데. 1900년, 1900년도 때 맞을걸? 뭐? 여러분들, 20세기 애니메이션이 지금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왜냐면 그때 일본이 잘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무너진 이후부터는 좀 안 좋지만, 한때는 일본 도쿄에 있는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이 엄청 셌어요. 택도 없죠,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벌었던 돈으로 지금도 전 세계 경제 4위죠? 그때 진짜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요? 최근에는 뭐 그냥 유명한 것밖에 못 봤는데 요즘에 조선회전이나 뭐 그런 것밖에 안 봤는데. 조선회전은 뭐 모두의 픽이잖아. 다들 알잖아. 아 그래요? 료이키 텐카이 몰라요? 료이키 텐카이? 네. 뭐 그런 거만 좀 보고 이렇게 매니악한 것들은 요즘 많이 못 봤어요. 메이저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귀칼은 안 보고 뭐 그런 거. 진격권 봤죠. 진격권은 제 여자친구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나이에 여친까지 없으면 어떻게 결혼도 못했는데. 저요? 아니요, 42살인데요. 42살인데요. 네, 42살입니다. 85년생이에요, 85년. 어우, 기분 좋네. 오랜만에 어려 보인다는 소리 들었네. 나 요즘에 다 40살로 보던데, 나. 자, 질문 받을까? 아, 맞아. 책 복사해왔어. 이거 영상을 여기서 찍기 때문에 아마 핸드폰으로는 좀 작을 거예요. 태블릿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저 유튜브로 링크하는 거니까 꼭 밴드로 안 봐도 되거든요. 그 주소 옮겨가지고 좀 화면 큰 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화질로 찍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음, 어쨌든 핸드폰으로는 아마 조금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만약에 뭐 누가 찍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고 줌아웃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여기 칠판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면 지난주 내용 간단하게 테스트 문제 풀고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냐? 아까 민결이도 빠졌고 뭐 방학이니까 어디 놀러 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럽다. 아, 그렇네. 야, 근데 일본은 여름에 가?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던데. 아, 9월 달? 일본 어디? 와, 진짜? 쫙 돌아. 6박 7일? 와. 아, 맞아. 아, 딱 거기가? 쉽지 않네. 거의 TSMC 있어? 자, 테스트 보자, 그러면. 아, 그럼요. 복습해왔어야죠.
나 지금 순간 처음 했던 것도 되게 애매한데. 저희 뭐 어제 밤 12시인가 했어요. 왜? 왜? 왜냐면요, 화장실 토요일 날 유행하는 게 많아서 음, 수가 2시간짜리 하나에 음. 국어 3시간짜리 하나에 아, 학원 많이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일요일에 국어가 있고 토요일에 수업이랑 다른 게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바빠? 자, 시간은 10분 드릴게요. 다 까먹었다고? 이거 뭐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림 따서 비슷한 문제로 낸 거니까 아마 과제 열심히 하셨으면 기억날 거고. 그림은 잘 보였어요. 음, 저번 주 토요일? 아, 수업 끝나고? 오, 손이 좋네. 그건 저 그림은 잘 보였어요. 그림. 그림까지 어떻게 그렸어요? 음, 뭐는 거야? 모두 안 써있잖아. 저번에 그거 하나씩 먹고. 1번부터 3번이요? 네, 1번부터 3번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애초에 그 뜻이 맞는 게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아, 아. 공부를 못했으면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이 테스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복습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는 대로만 푸세요. 찍지 말고 찍을 수가 없는 거지. 뭔지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 손방이 아, 나 이거 물어보. 잠깐만. 근데 이게 어쨌든 통과가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아예 모르면 또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주겠지만은 계속 들으면서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10번에 마음대로 쓰세요. 이름을 써도 되고 원소 기호로 화학식으로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쓰십시오. 테스트를 보지 말까? 그치? 아니 이 점수를 어차피 어머니들한테 안 보냈어 내가.
그지? 나 지난주에 점수를 못 보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냥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는 대로 푸세요. 내가 강조했잖아, 그지? 음. 성질이 붙어있으면 없어지고. 아, 아니에요. 뭐 마음대로 쓰세요. 네네. 그 성을 빼고 말하면 좀 다 말이 이상해지니까 성을 붙여. 개념 해결의 법칙 처음 보는 중. 없어요. 음? 옛날 개념 원리 책 바꿔놓은 거네. 개념 원리를 그냥 컬러 버전으로 바꾼 것 같은데? 출판사도 똑같고. 저 내용을 연습인데. 음, 음, 음. 저요? 저는 과학을 훨씬 좋아해서 과학 위주로 공부를 했었다가 대학교 가서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수학이 부족하면 대학교 때 과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아, 수학 좀 열심히 할 거리라는 후회를 좀 많이 했었거든. 전혀 달라요. 언어요? 우리 학교는 조그만 학교였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정해져 있었어요. 독일어. 우리는 독일어였어. 아, 독일어 그냥 그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과목이었고 별로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독일어 잘 못하고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 독일어를 잘하겠어. 유럽 언어들 중에 그 여성명사, 남성명사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아요. 프랑스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거 외우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과학고니까. 국어, 영어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학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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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즘에 과학고를 가는 방법은 내신을 잘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요. 미친 짓을 해도 과학고 못 가요. 아니에요. 내신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미친 짓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음. 아, 그건 다 헛소문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런 면접에서 그런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는 걸 보고 뽑는 미친 면접관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 그냥 천재는 괴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헛소문이 퍼지는 거지. 천재들 중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여러 과학자들 다 정상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의 없게 행동한 적 없어요. 뭔가 천재하면 괴짜고 굉장히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입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맞춰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천재들 중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천재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도 역시 편견이에요. 다만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뭐 피를 뽑는 거 그런 거 하면 그냥 가면만 될 뿐이지 여러 그렇게 과학고를 가기 위한 좋은 행동이 과학고를 가기 위해선 곧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괴짜짓 많이 했거든요. 저는 주변에 있는 풀 뜯어먹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먹다 보니 우리나라에 은근히 독초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다음부터 안 먹게 됐죠. 이런 게 지식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퀴벌레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네. 그런 그 주변에 이목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천재들은 정말 멀쩡합니다. 내 친구 중에 진짜 머리 똑똑한 애 있거든. 엄청 바른 생활 사는 애. 지금 주로 코딩 그 프리랜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프리랜서 하고요. 혼자 일하는데 돈이 엄청 많아요. 잘해. 걔는 엄청 잘해. 자, 다 했어요. 답안지만 주세요. 답안지 해주셔야죠. 제가 답안지 걷어가야 돼요. 옮겨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답지. 뒤에 답지 있어요. 그래. 너무 끝났어. 빨리 적어주세요. 줘야 주지. 상승선을 3초 앞이야 무슨. 상승선 사실은 뭐라고 했어? 3수 맞아요? 아, 서술. 너도? 나도. 확실히 이거 점수 보내면 안 되겠다. 어머니들 걱정하시겠다. 10번 그래도 얘 10번을 그래도 맞아. 자, 여기에서 첫 번째 1, 2, 3번 문제 여러분들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 식물에만 있다고 했죠? 조직계. 그 다음에 독특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거는 기관이에요. 기관계는 기관들이 모여서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계가 여기에 속하진 않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역시 중요하지만 특히나 4번을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죠? 막이 두 겹인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핵, 미토콘드리와 그 다음에 엽록체였죠? 그래서 A, B, D가 됐었어요. 기계 빼먹어. 그 겉으로 보기에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림에 표시를 안 해놓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 8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A의 이름 인지질.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다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이 인지질 사이를 통과하는 물질들 매우 작고 동시에 소수성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3, 산소로 찍으면 11번은 모르세요. 네? 11번은 모르세요. 아, 네, 됩니다. 네, 제가 물도 통과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물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13번부터 16번까지 삼투 현상 역시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 자, 13번의 원리, 삼투 현상 또는 삼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 적혈구의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했었죠. 이 용혈 현상 역시 이제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현상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따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시고, 대신 그래도 편하게 뭐라고 했을까 공부 안 해가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모든 시험은 잘 보는 게 최고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제 공부하실 때 복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통합과학이 여러 내용들이 다 연결돼요. 연결돼서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뒤에 있는 내용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막 연관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들도 새로 나오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어떻게 했어? 설명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앞에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오늘은 3강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보겠습니다. 오늘도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천천히. 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원래는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많이 늘려놨어요. 네, 중학생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좀 널널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꽤 많아가지고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대신 제가 좀 자세하게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천천히 보도록 해보죠. 진짜 근데 오늘 양이 적네요. 양은 적은데 좀 중요하고 어려워요. 안 좋아? 그래도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차이 낫지 않아? 아니야? 쉬운 거 배우는 게 나아? 쉬운 거 배우면 너무 지루하잖아.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오늘 문제 좀 어렵긴 하더라. 써봤는데, 난이도가 좀 있구나. 자, 오늘 하는 내용의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말은 물질대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신진대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 신진대사 할 때 대사가 여기는 물질대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신진대사 어떤 느낌이죠?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뭔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벌쇼. 지금 딱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물질 대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물질 대사의 뜻, 바로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일단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물질 대사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이게 여러분들 통합과학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통합과학의 선택지들 중에서 자, 이럴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럴 때만 틀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과 지구과학에서는 항상 예외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말이 붙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예외 없습니다. 뜻이에요.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예외 없음 항상 성립하는 모든 물질 대사, 모든 화학 반응에 성립하는 말입니다. 자, 물질 대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말은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것처럼 자,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난다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랑 바깥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구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관여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자, 에너지가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대사를 에너지의 관여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동화와 이화라는 작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동화와 이화. 한자를 내가 이걸 잘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그거랑 같은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자는 이제 분리된다는 뜻의 이자거든. 이 동자가 무슨 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화의 뜻은 자, 작은 물질이 자, 서로 화합 혹은 결합하여 자, 더 큰 물질이 그렇죠. 되는 현상을 자, 동화작용, 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뭐다? 그렇죠. 요거예요. 화합, 결합. 그죠? 자, 우리 화학에서 뭐 배웠었냐면 화학 결합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이 화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화학 결합을 뭐 한다? 형성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학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뭐가 꼭 필요하다? 어떤 물질들을 결합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그렇지. 에너지예요. 에너지.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떤 결합을 잇기 위해선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말은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이 물질이 흡수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흡수를 해야 되고요. 필요 없다면 방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흡열 반응, 흡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발열은 그 반대말이죠. 그렇죠? 네. 발열이란 말은 얘기 들어봤잖아. 결국 중학교 과학의 연장선이 고등학교 과학이기 때문에 했던 내용을 좀 더 복잡하게 배우는 것 뿐이야. 너희 중학교 때 했던 내용 다시 하게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동화는 곧 무엇에 속한다? 흡열 반응에 속한다가 사실 이 파트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화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위에 거랑 반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이화의 뜻은 뭐다? 그렇지. 큰 물질이 뭐해서? 그렇지. 분해해서. 자, 뭐가 되는? 그렇죠. 작은 물질들이 되는 반응 현상을 우리는 이화라고 불러요. 역시 자, 이번에는 이 분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결합을 뭐 하겠어? 끊어버리겠지, 그지? 결합이 끊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렇죠. 방출하게 됩니다. 자,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다? 그렇죠. 생명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조건 자체가, 환경 자체가 생물체 안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동화와 이화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그죠? 물론 어떤 물질에서 어떤 물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인 것이 동화, 에너지를 방출하는 쪽이 이화. 자, 우리 모든이라고 했어. 그치? 물질 대사는 딱 뭐밖에 없다? 이 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동화 아니면 이화야. 다른 예외 없어요. 알겠죠? 자, 이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응? 맞나고요? 에이, 그러지 마. 응? 그렇게 너희들의 평생이 운을 조금씩 소모하면 어떡해. 운을 아끼고 잘 살아야지, 얘들아. 그지?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 사람이 한 1년,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운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쓸데없는 거에 운을 쓰지 마. 더 큰 일에 써. 알겠지? 이런 건 실력을 키워서 그냥 실력으로 맞춰버리고, 그런 중요한 운은 진짜 필요할 때 써. 뭐 게임할 때 써. 예를 들어 수능에서 문제를 찍을 아, 그럼. 일생일 때 중요한 시험 때 쓰는 게 낫지. 뭐 학교 시험 같은 거. 면접에서는 쓰기 힘들고요. 자, 동화와 이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씩 볼 건데요. 아니요. 아무 흡열 반응이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모든 반응이죠. 동화와 흡열 반응은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바로 동화는 흡열 안에 속해 있는 좀 더 작은 범위가 되는 거죠. 때문에 동화의 예를 드시오라고 했을 때 흡열 반응 아무거나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안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반응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 안에 억지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면 그치?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당연하죠. 그게 우리 몸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작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지만, 그죠? 그런 경우는 이화라고 속할 수 있겠죠. 뭔가가 분해되는 과정. 그건 안 되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가능해요. 자, 동화 볼게요. 그렇죠? 동화의 가장 예로서 가장 잘 나오는 예는 역시 그렇죠. 광합성이죠. 여러분들 이미 화학 파트를 좀 배우셨으니까 화학 반응식을 좀 쓸 건데,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을 물어보는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외울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요 화학 반응식은 암기를 해놓고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광합성의 재료가 뭐죠? 아니죠. 아니죠. 뭐랑?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산화탄소죠. 물은 재료가 맞아요. 그런데 산소는 재료가 아니에요. 자, 얘들 몇 개씩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6개씩 필요해요. 네, 6개씩 필요합니다. 네, 원래는 개수 맞추기 문제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그렇지. C6H12O6. 그죠? 이름이 뭡니까? 오, 유식한데? 맞아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양분 물질이 바로 이 포도당이죠. 네?
지방이요? 아니요. 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일어나는 곳 세포 소기관 중에서 어디였죠? 뭐였죠? 그렇지, 연목체지. 네, 맞습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남은 산소가 역시 6개. 그래서 생각보다 화학 반응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나오는 숫자들이 거의 6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재료들,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이 좀 외우기 어렵긴 한데 포도당과 산소라고 하는 자, 반응물과 생성물만 잘 외워두시면은 앞에 있는 개수들은 생각보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큰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포도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작은 물질 여러 개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에 속한다? 그렇죠. 동화에 속하고요. 빛 에너지가 들어갔죠.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말고 또 다른 예로서 자주 나오는 다른 반응 중에 하나는 바로 단백질 합성인데요. 단백질 합성은 과정을 여러분들도 물어보진 않지만 역시 우리 앞에서 이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배웠었죠. 세포 소위관 중에서 어디서 일어났었죠? 세 글자. 오, 그렇지. 잘하는데? 좋습니다.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세포 소위관에서 이게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이 세포 소위관의 이름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좋네. 그래도 아예 까먹고 오진 않았네. 이 정도면 됐어. 어차피 우리 거의 10주 가까이 수업하다 보면 또 앞에 거 다 까먹을 거야. 앞에 거 까먹고 또 보고, 앞에 거 까먹고 또 보고, 원래 공부가 그런 거지 뭐. 그치? 자, 이화의 예. 자, 그렇지. 광합성에 반대되는 과정이죠. 세포 호흡이고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마이토콘드리아.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마이토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반응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이 탄소 6개와 만나고 자,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때 이 에너지의 대부분이 뭐다? 대부분은 열입니다. 열. 근데 대부분이라고 해봤자 물론 생명체가 좀 다르긴 한데 한 60% 정도가 열로 방출된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물질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에너지. 그래서 약 40% 정도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 괜찮아. 대충 어떤 글자 생각나? 물질 이름이 생각난 거 아니야? 아, 그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거는 배터리처럼 오래 충전해 놓는 그건 아니고요. 잠깐씩.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저장해 놨다가 금방 쓰고. 약간 이런 정도거든요.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이 에너지를 잠깐 저장한 용도의 물질은 ATP라고 하는 물질에 저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끝 때까지 별로 볼 일 없을 거예요. 이런 물질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적었어요. 초록색은 좀 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물질로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얘네처럼. 그래서 미리 이 화학 반응식을 좀 암기를 해놓으면 도움을 받을 때가 많고,
특히 여러분들 이미 화학에서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 배웠었죠? 그때도 역시 이 두 개의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화학 반응식을 암기를 해놓게 되면은 통합과학 내용을 전체를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반응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왼쪽부터. 자, 요거하고 아마 쉬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뭐를 반응을 비교할 거냐면, 우리 세포, 우리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랑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비교하는 두 개의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소와 세포호흡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쓸 거거든요. 밑에 공간을 좀 남겨두시고 대충 전체 페이지 한 절반 정도씩 쓰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연소와 세포호흡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건데 연소가 뭐죠? 그렇죠. 타는 거죠. 조금 더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배웠었던 내용 중에 뭔가가 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산소, 탈 것. 그 다음에 그렇지. 좀 더 정확하게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는 말 배운 적이 있었죠. 즉 뭐가 필요해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게 되는데 얘가 그냥 단순히 산소랑 천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자, 빠르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정리했지만 세포호흡과 연소와의 공통점이 뭐예요? 발열도 맞죠. 발열 맞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누구랑 반응을 한다? 그렇죠. 산소랑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를 태울 건데 뭘 태울 거냐? 얘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같은 걸 태우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연소를 할 때 뭘 태운다? 얘도 똑같이 한번 포도당을 태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당을 태우는 거랑 비교하기 위한 물질 대사는 뭐를 방금 얘기했던 세포호흡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호흡과 위에 거 안 써, 그대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 밑에는 안 적어줘도 돼요.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자, 다시 세포호흡이랑 물질 대사랑 우리 몸 바깥에서의 화학 반응을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반응의 종류 빼곤 다른 게 다 똑같은 게 좋겠지. 그래서 연소를 뭘 해보겠다? 포도당을 태워보겠다는 거야, 그지? 자, 포도당을 직접 태우는 거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밑에다가 간단한 그림을 그릴 건데 엄청 크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클 필요 없고 모양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포도당의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 포도당이 있었을 거예요. 이 포도당이 자,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연소 생성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같은 물질이 반응하고 같은 물질이 나왔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바로 어떻게 에너지가 변하게 되느냐? 자, 요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칸, 이 계단,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포도당과 밑에 있는 이산화탄소, 산소와 이 물과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해요. 자, 보세요. 이 연소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치, 원래 갖고 있었던 포도당의 에너지가 어땠다? 그렇지, 컸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면서? 에너지가 줄게 되면서 그 차이만큼이 어떻게 됐다?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물과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 게 요만큼의 차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이 똑같진 않지만 포도당의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00도씨 이상의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대신 이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어떻다? 반응 속도는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자, 또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됐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한꺼번에 보여요? 한꺼번에라고 썼어요. 한꺼번에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느냐? 바로 열은 무조건 나오는데 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빛에너지가 나옵니다. 사실 빛에너지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은하게 계속 에너지 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몸에서 빛 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이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에너지의 크기가 엄청 커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세포호흡은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하다가 때려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세포호흡 과정이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이과를 선택해서 생명과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이 세포호흡은 굉장히 여러 단계, 크게는 3가지, 좀 더 작게는 17단계에 걸쳐서 이 반응이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자, 당연히 포도당과 산소라고 하는 물질 똑같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이산화탄소와 물 똑같아요. 때문에 어때요? 처음 출발할 때 이 높이 어때요? 그렇죠. 똑같죠? 역시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높이 어때요? 똑같죠? 하지만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한 번에 방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대충 몇 도? 36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생물체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약 38도씨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책은 40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 몸은 안쪽은 좀 더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것 때문에 체온의 범위를 좀 넓게 잡고요. 당연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빠를까 느릴까? 얘랑 비교했을 때. 비교적 느린 편.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너지가 엄청 커야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빛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때문에 우리 세포호흡에서는 빛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자, 에너지의 형태는 당연히 열은 나오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일부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열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요거 상당한 중요한 곡선이에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온도와 빠른 반응 속도. 자, 얘는 낮은 온도와 느린 반응 속도. 그쵸?
자, 온도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는 어떻다? 느린 편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온도가 낮으면 반응도 느려요. 알겠죠? 자, 요걸 미리 알아두시고 요 그림도 함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자, 요 그림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고, 자, 오늘 과제에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잠깐 쉽시다.
왜? 왜? 그래도 지난주에 빠지는데, 어, 굿? 굿? 넌 잘 보였어? 넌, 그게 아마 그냥 화면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세정 C, 잠 좀 깨셨습니까? 아, 쓰고 아이언 친구. 한숨 쉬니까 아이언 친구 들어가고. 어? 고맙단 말이야.